이웃 손발 시선 이하고 웃어보세요라는 말입니다. 이하고 웃어봤을 때 이쪽의 입꼬리가 똑같이 움직이는지. 두 번째, 손 팔을 앞쪽으로 쭉 들어보시고 한쪽 팔이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뇌졸중학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7가지 위험 요소들. 단연코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약 드시다가 그냥 임의로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하고 고혈압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졸중 위험도가 4배까지 높아지니까요. 혈압 관리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만으로도 2배에서 2.2배 정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뇌를 위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년층, 노년층의 가장 위험한 뇌 관련 증상은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뇌혈관 증상. 그래서 뇌혈관 증상에는 항상 갑자기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말이 좀 어눌해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혈관성 뇌손상을 의미합니다.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에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걸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경색이라는 용어는 항상 막힐 때 쓰게 되는데요. 뇌출혈과 뇌경색의 비율은 지금 약 19%대 81% 정도로 뇌경색의 비율이 단연코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 약 70% 이상이 고혈압 약제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 덕분에 뇌출혈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뇌졸중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뇌경색 발병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저는 이 뇌경색이 진짜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행이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채로 계속 연명만 하고 있다면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거든요. 뇌경색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인구 10만 명당 약 100에서 120명 정도의 뇌경색이 매년 생기기도 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많은 발생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도 요즘 이제 고지혈증 약들 많이 드시고 또 당 조절도 잘하고 있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홍보도 잘 되고 있으니까 뇌경색 발병 비율도 좀 획기적으로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 먹으면 병원 가까운 곳에 살으라는 게 이 뇌졸중 같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내로 도착하지 않으면 후유증을 심하게 앓게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평균적으로 뇌졸중 증상 발생 이후에 병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 5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요. 4시간 반 이내에 도착을 해야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집에서 이제 갑자기 이게 일어나는데 전조 증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그렇죠. 소화불량 된 듯이 가슴이 옵니다. 답답하든지. 문제는 요즘에 혼자들 사시니까. 그래서 그게 더 참 문제예요. 귀찮기도 하고 또 이제 자녀분들과 함께 있더라도 자녀가 퇴근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상의를 좀 해야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글쎄, 독거인 상태에서 이제 이웃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돼서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이런 경우에 후유증을 면치가 어렵죠. 이렇게 시선 못 마주치는 네네.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거죠. 네, 뇌졸중을 우리가 미리 좀 알 수 있는 증상들, 뇌졸중학회에서는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FAST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뭐 페이스, 암, 스피치, 그다음에 타임, 시간이 중요하다 해서 FAST라는 걸 하는데요. 국내 실정에 맞춰서 이것을 이웃 손발 시선이라는 이웃 손발 시선.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웃, 이거는 이하고 웃어보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face에 해당되는 거죠. 이하고 웃어봤을 때 나의 양쪽의 입꼬리가 똑같이 움직이는지, 평소와 비슷하게 움직여지는지. 근데 한쪽만 움직여진다거나 이렇게 삐딱한 그 모양새가 나온다면은 얼굴에 마비가 왔다, 안면 마비가 왔다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손. 이건 이제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앞쪽으로 쭉 들어보시고 한쪽 팔이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서둘러서 이제 병원 떨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아예 뭐 들지 못할 정도면 얼른 병원을 가시겠죠. 이거는 오십견이죠. 네. 아주 미묘하게라도 조금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면은 119에 전화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웃 손발인데요. 발은 그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좀 해보시면 돼요. 노래를 좀 불러보셔도 좋고 간단한 단어들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불러봐도 되죠. 했을 때 발음이 마치 술에 좀 취한 사람처럼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식으로 나쁘게 발음이 된다면 발음장애, 구음장애가 있다는 거고 바로 또 신고를 하셔야 되죠. 자, 이웃, 손발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에 시선입니다. 시선은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시선을 맞출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한 물체를 바라봤을 때 두 개로 갈라져서 보이거나 흔들려서 보이거나 한쪽 상이 좀 가려져서 보인다거나 TV를 이렇게 봤는데 오른쪽 화면만 좀 이상하게 찌그러져서 보인다면은 그것도 시선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 손, 발, 시선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119를 통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을 부르는 원인이 뭐 7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뭐예요? 지금 이제 뇌졸중학회에서도 저도 홍보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뇌졸중학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7가지 위험 요소들을 꼽자면 단연코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약 드시다가 그냥 임의로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하고 고혈압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졸중 위험도가 4배까지 높아지니까요. 내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45세 이상의 성인 남성인 경우라면 혈압 주기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40이 넘어가는 수축기 혈압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면 과감하게 아주 소량이지만 약을 하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혈관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관리해 놔야 나중에 70대, 80대, 90대가 됐을 때 뇌졸중 안 생길 수 있고요. 또 고혈압에 의해서 아주 작은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소혈관 질환에 의한 열공성 뇌경색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진짜 혈압만큼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많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지금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000만 명에 넘는 당뇨인이 있다고 엄청 하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팔뚝에 부착하고 제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보는데요.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만으로도 한 2배에서 2.2배 정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 건강검진 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요. 당화혈색소가 5.8% 이상으로 높아진다면은 반드시 좀 주치의를 정해놓고 계속 주기적으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게 부정맥입니다. 나이 들수록 또 많아지기도 하고요. 심장은 항상 쿵쾅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쿵쾅, 구궁쾅, 구구구광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너뛰면서 뛰는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는 걸 부정맥, 정확하지 않은 맥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 생기는지 부정맥이 있는지 꼭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데요. 삼성 핸드폰 또 애플 핸드폰 전부 다 이런 스마트워치가 제공이 되잖아요. 거기 있어요? 네, 요걸로 부정맥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갤럭시 핸드폰 쓰시는 갤럭시 워치 요즘 굉장히 저렴해요. 있어요. 네,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부정맥이 측정이 되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고지혈증입니다. 원래는 이 고지혈증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의 위험 요소로 꼽혔는데요.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그 위험도가 낮아졌어요. 심지어 이제 저도 오래전부터 이제 방송에 공개했다시피 먹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드시고 계시고 그 덕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뇌경색 발병 비율이 줄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약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 물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안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음주 흡연입니다. 음주 흡연하는 것만으로도 역시 한 2배 정도 위험력이 높아지는데요. 뇌출혈만 놓고 보면요. 과음하시는 건 10배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술 많이 드시지 않게 건강한 음주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드시면 보통 몇 병 정도 드세요? 아니, 저는 요즘에 많이 못 먹어서 그냥 막걸리 한 병, 와인 반 병, 너무 딱 좋네요. 소주 반 병. 그리고 두 분이서 이제 와인 한 병 정도 같이 나눠서 드시는 거잖아요. 요 정도까지가 가장 안전한 음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술을 전혀 못 하셨던 분들한테 뭐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늘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그 정도까지. 지금 이제 소주는 좀 도수가 낮아졌으니까 소주 반 병 정도, 그리고 와인 반 병 정도. 요 정도의 알코올의 양이라면, 근데 매일 드시진 않잖아요. 매일은 아니죠. 그렇죠. 일주일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요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드시고 나면 적어도 한 사흘 정도는 좀 쉬어줘야 알코올 기운이 좀 빠져나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음주 흡연이고요. 일곱 번째가
비만입니다. 근데 비만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어서요. 또 아주 뚱뚱하신 분들은 오히려 혈관 질환이 좀 덜 온다라는 연구 그래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오비시티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비만의 역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비만이신 분들은 다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다른 병으로 이미 많이 사망하거나 크게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뇌졸중 발생 비율이 적은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꼽은 7가지가 있는데 혹시 해당되시는 게 저는 고지혈증 하나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거. 그리고 비만 전 단계. 근데 과체중 그렇게 산을 다시고 허벅지가 보통이 아니신데 과체중 늘 나오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뇌졸중 아마 지금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 두통 같은 게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한쪽 편두통도 오고 이러는데 그게 혹시 뇌졸중으로 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젊은 연령대에서 겪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두통이 정말 강력하게 찾아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MR을 많이 찍죠. 제가 이제 대학에 근무할 때였는데 28살 되신 이제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두통이 만성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통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극심한 두통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병원에 와서 MRI를 찍어봤더니 뇌동맥 꽈리가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대처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코일 시술을 통해서 잘 막아주었고 후유증 없이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례로 2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그 피임약 복용을 꽤 오랜 세월 동안 했었고 펜터민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임약도 혈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펜터민 계열의 식욕 억제제도 혈전 반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섭취한 게 6개월이 넘은 거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왼쪽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119에 신고를 해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는데 서울의 상경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는 알리지도 못하고 2달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는데 끝끝내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게 됐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야 한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오빠분께 연락이 닿아가지고 오빠가 와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지만 또 열심히 재활치료하면은 좋아지기도 합니다. 뇌졸중이 내가 지금 뭐 어떤 단계인지 알아보려면 검진을 해야 될 텐데 그 건강검진이나 이럴 때 뭘 받아야 됩니까? 건강검진 하실 때 일정 비용을 추가하시면 MRI 촬영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세가 넘으신 분이라면은 MRI와 MRA를 다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직을 볼 수 있는 MRI, 또 혈관을 볼 수 있는 MRA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찍어보시고요. 그 이전 세대라면은 혈관을 보는 검사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MRA 촬영만 해봐도 도움이 좀 되죠. 이전 세대에서는 사실 뇌의 노화나 퇴행적 변화는 별로 없기 때문에 MRI는 뭐 별로 이렇게 권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 당뇨를 가지고 있다거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이 있거나 이렇게 위험 요소를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찍어보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런 거 찍어보면요, 그 뇌 안에 이렇게 좀 희끗희끗하게 변하는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퇴행적 변화이기도 하고 고혈압에 의한 소혈관 질환에 시작되는 전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뇌졸중이 생긴다 안 생긴다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뇌 영상 검사 말고도 경동맥 초음파 검사 그리고 또 자율신경 검사를 통한 혈압의 변동성에 대한 체크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 그리고 또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수치도 다 알아볼 수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10년 이내에 나에게 혈관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인지 구체적으로 숫자로도 나옵니다. MRI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치매 확인하는 것도 MRI인 거죠? 그렇습니다. MRA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MRI는 조직이 얼마나 뭐 쪼그라들었는지 뇌가 수축한다고 하잖아요. 뇌가 얼마나 수축했는지도 볼 수 있고 이 수축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수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전두엽만 좁아지기도 하고 측두엽만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다 다른데요. MRI 촬영을 해보면은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측두엽의 안쪽 깊은 곳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요 귓구멍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고막 안쪽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 해마라는 부분에 노화가 많이 찾아오고 경화가 된다고 하는데 MRI 촬영을 했을 때 하얗게 그쪽이 좀 변하기도 하고 또 크기가 많이 작아지는 특성을 찾는다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찾아오는 전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MRA는 혈관을 보는 건데 혈관을 딱 봤을 때 경동맥에서부터 뇌로 가는 혈관 3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 가운데, 뒤쪽으로 가는 이 3개의 주요한 혈관에 각각 동맥경화가 있는지 터질 만한 흔적이 존재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MRI 검사는 지금 의료보험이 안 되죠? 이 보험 급여 기준이 좀 강화되면서 좀 어려워졌죠. 급여 기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MRI 촬영을 통해서 뇌혈관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질환과 같은 이제 퇴행성 질환이 정확하게 확진이 되었을 때에만 급여 기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즉 급여 기준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MRI 총 촬영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하셔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하죠. MRI 하나만 찍는다면 뭐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2가지를 다 찍는다면은 한 4,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촬영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난 이제 걱정이 돼서 찍어봤는데 질병이 안 나올 가능성이 사실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험 혜택이 없는 거죠. 이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좀 어렵고. 이건 실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실손의 약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실손이 1, 2, 3세대까지 나와 있고 지금 이제 4세대 실손이 나올 예정인데요.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것들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거는 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 1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다 되고요. 2세대까지도 웬만큼 커버가 되는데 3세대부터는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내가 이게 보험 적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또 병원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류를 또 많이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실손 급여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법적 분쟁화 돼가지고 병원으로 그런 이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가 싫으니까 아예 저희 병원은 그냥 건강검진만을 목적으로만 찍습니다 하고 실손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뇌 MRI가 가격이 제법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꼭 좀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40, 50대 남성이라면 한 번쯤은 MRA를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MRA요. 지금 40대와 50대 돌연사 1위가 지주막하 출혈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 안에 꽈리가 조금씩 성장하다 갑자기 터져서 사망하는데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혹시 그런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저는 그 정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좋은 투자처도 없어요, 사실. MRA도 MRI처럼 비싸요? 네,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MRA가 약간 더 비싸거든요. 조금 더 많이 찍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번쯤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성분들이라도 갱년기 이후 폐경을 겪으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혈관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65세 이상이 넘어갔다면 그러면 MRI와 MRA 둘 다 동시에 찍어보고 혹시 나에게 치매의 가능성은 없는지 파킨슨병과 같은 또는 혈관성 질환에 해당되는 위험 요소들이 없는지 그게 만약에 위험 요소가 나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60여 년의 나의 인생 중에 뭔가 허점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유전자가 됐을 수도 있고 나의 생활 방식, 식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걸 찾아야죠. 나의 인생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찾아서 교정하시면 저는 그래도 한 75세 이전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교정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방송 때문이었지만 가서 처방을 받아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치매 위험성이 있다면 미리 좀 검사를 해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치매와 관련해서도 요즘 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오죠.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았던 아듀카누맙이라는 약이 심혈관계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 해서 퇴출이 됐죠. 그런데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또 신약이 새로 나왔고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국내에도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약들은
결국 뇌 기능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노폐물을 배출해서 뇌를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개념의 치료제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좋은 약들의 혜택을 볼 때까지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알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부터 내 뇌가 건강한지 알아볼 수 있는 검진까지 평소에 궁금했던 뇌에 대한 얘기를 장민욱 원장님하고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